네, 안녕하세요. 이번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웹 임발란스 데이터의 발표를 맡게 된 그룹 4팀의 김용현입니다. 저희 조는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김병태, 김소정, 이수정, 김용현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말씀드린 장표에 표현된 것과 같고요. 저희의 발표는 크게 4가지 아젠다로 구성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의하고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 및 실험 설계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방법론에 대한 적용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고찰드리고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 및 요약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 정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문제는 유리를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에 따라 6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장 쪽에 대한 수율과 관계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활용 데이터는 다중 유리 식별 데이터입니다. 각각의 유리를 6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는 케이스고 샘플 사이즈는 214개로 예측에 사용하는 변수는 9개 그리고 타켓의 클래스는 8개 클래스입니다. 보시면 클래스별로 샘플 사이즈에 대한 오분류 가능성을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소수 클래스에 대한 분류를 오분류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에 대한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샘플링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불균형 해결을 필요로 했고요. 이제 샘플이 없는 4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타켓에서 삭제를 했고 이제 각각의 소수 클래스 대비한 샘플의 수를 늘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른 알고리즘은 이제 스무스와 아다신을 사용했습니다. 다음번으로 전체 데이터 수가 많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바이어스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K-폴드 밸리데이션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추가 전처리인데 피처 변수에 대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유리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그 범주가 달라서 분포가 달라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했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변수들에 대해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 또는 미맥스 스케일러를 사용해서 전처리를 하였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가정 및 실험 설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오버샘플링을 적용하고 요거에 대한 오버샘플링을 적용한 데이터든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모델 성능이 개선될 것이다. 즉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결하면 분류에 대한 모델 성능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각의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적절한 오버샘플링의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의 확인을 위해서 오버샘플링을 적용했습니다. 우선 언더샘플링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전체 데이터 셋의 수가 214로여서 추가적인 정보 손실에 대한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싶기 때문에 오버샘플링에 대한 방법론만 적용하였습니다. 오버샘플링 후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에 대한 분리를 한 이후에 적용했는데요. 왜냐하면 데이터 분리 전 오버샘플링 적용하면 트레인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동일하게 존재해서 성능평가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데이터셋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버샘플링에 대한 기법은 크게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무스, 합성 소수 샘플링 기법으로 다수 클래스를 샘플링하고 기준 소수 샘플링을 복원하여 새로운 소수 인스턴스를 합성. 간단하게 거리 기반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샘플링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다신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가중치를 통해서 스모트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데이터의 각각의 경계선 쪽의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생성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정으로 이제 확인을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했는데요. 오버샘플링이 적용된 방법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크게 4가지로 적용했습니다. KNN, 랜덤 포레스트, SVM,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신경망을 적용해서 각각의 불균형 해소 방법에 따른 클래시피케이션의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버샘플링을 적용 후 성능 향상 확인을 위해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 학습한 모델의 어큐러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대로 미처리 시 소수 클래스에 대한 분류 성능이 떨어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불균형 처리 방법을 미적용으로 사용하였고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각각의 성능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성능이 낮은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이 낮은 SVM에 대한 알고리즘을 보시면 실제로 소스 클래스에 대한 예측이 거의 안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험에 대한 기본 설정은 K는 10으로 했고 테스트 데이터의 홀드아웃 사이즈는 20%의 K-폴드 밸리데이션을 적용했습니다. 학습은 스킬런을 사용하였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스킬런의 디폴트 세팅을 유지하였습니다. 심층 신전망에 대한 학습은 L2 정규화와 드롭아웃은 0.5로 적용하였습니다. 사실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심층 신경망에 대한 알고리즘을 동일 선상에 놓고 학습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튜닝을 하지 않고 디폴트 세팅을 유지했으며 뭐 정규화나 드롭아웃 역시 그냥 어떻게 보면 범용적인 값이라고 생각되는 값들을 사용했습니다. 불균형 데이터에 대한 결과 시 문제점은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분류의 성능이 좋지 않다. 그리고 SVM 같은 경우에는 어큐러시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즉 소스 클래스에 대한 오분류가 심각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오버샘플링 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샘플링 적용 후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언신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개선됨을 확인하였으나 특정 오버샘플링 클래시파이어의 조합에서는 성능 하락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처음 적용했던 오버샘플링 기법은 스모스인데요. 가장 성능에 대한 효과가 좋았던 클래시파이어는 KNN, 그리고 최종 성능이 가장 좋은 클래시파이어는 심층신경망, 그리고 성능 하락 및 최종 성능이 가장 안 좋은 클래시파이어는 SVM입니다. 보시면 KNN 같은 경우에는 9.3%의 성능 향상을 보였고 이제 심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79%의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도 뭐 못지않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심층신경망이 가장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아다신을 적용했는데요. 이는 성능 향상 효과 및 최종 성능이 가장 좋은 클래시파이어는 심층신경망으로 동일하게 나왔고 가장 성능이 안 좋은 거는 SVM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미세하게 더 성능이 좋죠. 다만 조금 재밌게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건 SVM 같은 경우에는 스모트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아다신을 사용했을 때는 SVM은 성능이 조금이나마 올랐죠. 요거에 대한 고찰은 이장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버샘플링 적용했을 때 성능의 향상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외로 치고, 다만 이제 모두 심층신경망이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 보였으며 SVM의 성능은 가장 나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능의 향상은 있었지만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네, 실험 결과에 대한 고찰 및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 첫 번째인 오버샘플링을 통해 데이터의 불균형을 해결하면 모델의 성능이 개선될 것이다. 네, 대부분의 성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알고리즘에 대한 특성이 조금씩 있었고 그 오버피팅의 성향이 조금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셋 간의 어큐러시 차이가 오버샘플링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5.1% 하락에서 18.3%로 하락을 했죠. 스모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어떻게 보면 과적합이 된 건데 조금 고찰을 해보자면 실제로 스모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의 테스트 데이터의 성향을 반영한 신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알고리즘의 성향이고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이게 보통 데이터의 셋에 대한 로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그 뭐 편향성을 보이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제 데이터의 수가 워낙 작은 데이터에서 이 스모트 알고리즘만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새로 만들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본 실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오버피팅을 유발하는 그 오버피팅 기법, 오버샘플링 기법이다라는 결론을 냈고요. 아다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성능에 대한 향상도 더 있었고 이러한 이제 갭 차이, 오버피팅에 대한 정도도 매우 작았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번 실험에 대한 결과로만 판단을 하자면 아다신이 좀 더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오버샘플링 기법이다 정도로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인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 따라 적절한 오버샘플링에 대한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에 대한 내용인데, 각각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은 다음과 같이 향상이 됐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SVM 같은 경우에는 스모트를 사용할 때 오히려 정확도가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뭐 조금 사실 이제 논의를 하자면 좀 더 거리 기반으로 보더라인을 잡는 SVM의 알고리즘 특성상 그렇지 않을까라고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성능 자체가 낮아서 본실험처럼 크기가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알고리즘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사조의 실험 결과 발표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